자, 이번 주제는 임신 중에 프리다이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토론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임신하고 다이빙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제 좀 논문이나 이런 걸 좀 잘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게 한 70년대, 80년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스쿠버 붐이 좀 일면서 과연 임신을 했을 때 뭐 다이빙이 괜찮느냐 하는 이제 연구들을 그땐 조금 하긴 했는데 내용들이 어떤 거냐? 추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했는데 젊은 여성이 하고 나서 나 임신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의사의 이제 공고사항은 그래 기형아가 생길지 모르니까 유산을 해라 라는 공고를 했었고 7, 80년대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냥 추론을 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체내 혈관 내에 산소 분화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분화도가 태아에 있는 동맥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기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한 거고, 그 추정하에 이제 뭐 이걸 유산을 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린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비슷한 연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를 인간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 윤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괜찮다라는 연구는 또 나올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임신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오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써줄 수 있는 의사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쿠버가 됐든 프리다이빙이 됐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진술서에 나는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거나,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오세요 라는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임신을 한 줄 모르고 프리다이빙을 했던 교육생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오셔서 32m를 가시고, 네. 저녁에 술도 한잔 드시고, 그 다음 날에도 딥다이빙을 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딥다이빙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갔더니 임신이었더라. 네. 그런 경우도 본 경험이 있고요. 네. 지금은 너무 애기 잘 낳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이제 만삭일 때 다이빙한 경우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자료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배가 정말 이만큼 나오셔서 프리머전을 해서 내려가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임신을 했을 때 뭔가 그 산모의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네, 뭐 운동하는 측면에서 가볍게 다이빙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시선도 다를 수 있고 워낙 이 임신이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산소 분화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간단한 동물 실험 자료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이제 높은 산소 분압에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정도인 거고, 저산소 환경이나 뭐 고압 산소 환경에서 이제 어떤가를 봤더니 너무 높아도 태아에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추정은 있지만 뭐 아직 그거 증거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사람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또 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연탄가스 중독 되면 이제 고압 산소 환경에서 이제 산소 치료를 받잖아요. 이제 임산부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산소 치료를 받았을 때 사실 이제 그 태아 이제 이후에 출산했을 때 아이는 건강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 정도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한두 케이스만 가지고 이제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죠. 가장 좀 프리다이버랑 비슷한 환경이 해녀들인데, 뭐 제주 해녀들보다는 일본 이제 해녀의 이제 아마에 대한 연구를 보면 뭐 대부분 뭐 무난하게 출산을 했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조금 체중이 적게 태어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들이 이제 과도한 육체 노동을 지속적으로 했고, 찬물에 계속 들어가서 운동을 했기 때문이지 사실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출산을 하진 않았다. 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사실 이제 지금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의 어떤 그 경험들을 조금씩 모으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뭐 찾아보니까 그 외국 다이버 중에, 실제 프리다이버 중에 이제 7개월 정도까지, 임신 7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이제 본인이 다이빙을 했던 경험을 기고했던 이제 다이버라는 잡지에 이제 나와 있던 내용이었는데, 뭐 본인은 처음에 강사기도 하고 뭐 초반에
40m권도 그냥 무난하게 갔는데 몸이 부으면서 이제 핀도 착용하기 힘들고 뭐 수트 착용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약간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기 전에 이제 다이빙을 중단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 여성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유산의 한 80% 정도는 한 12주 이내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평소 본인 건강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이전에도 좀 반복적인 유산을 좀 경험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임신 초반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너무 현대사회 오면서 과도하게 안정을 하는 게 더 걱정이다. 그리고 임신 초반에 사실 유산 비율이 높은 거는 어떤 과격하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유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임신이 유지되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마지막에 햇볕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어떤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쉬지를 않아서 몸조리를 안 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위험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프리다이빙도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만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사실 크게 문제 없진 않을까.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사실 이것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나는 좀 컨디션이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사실 저도 좀 딥다이빙은 약간 좀 권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이제 나의 정신 건강과 뭐 어떤 육체적 활동을 위해서 가벼운 정도의 다이빙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셔도 나쁘진 않겠지만 개인의 선택이시다. 대신 좀 조심하셔라. 무리하지 마셔라. 뭐 이런 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